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방금 보신 계곡사의 예물 어떠셨나요? 미국 환경심리학 저널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이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자연경관을 단 20분만 바라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수치가 무려 18.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금 들으신 이런 졸졸졸 시냇물 소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ASMR, 즉 특정 자극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그리고 심리적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죠. 이렇게 자연의 소리, 특히 물소리는요, 최고의 ASM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우리의 심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물을 대하는 당신의 심리, 이걸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톨 사이즈 커피 한 잔. 이 커피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이즈요? 사이즈 그대로 350ml. 정말 그 정도의 물만 필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려 13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군요. 단순히 커피를 내리는 데 쓰이는 물뿐만 아니라 커피나무를 키우고 커피콩을 볶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쓰이는 물의 양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런 양을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 발자국이 있는지 짐작이 가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이 350ml의 물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마시는 커피엔 무려 13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공지하거나 광고하는 혹은 알려주는 커피 업체는 결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심리적 죄책감을 우리에게 일깨워줄 그런 기업이나 업체가 존재할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관련한 심리학적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 중에서 연대감의 원칙과 지구환경 보호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자, 기후위기와 물 부족 이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전 지구적인 위기인지, 그리고 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지가 공유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재난 영화, 지구 멸망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내 옆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호감 원칙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호감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호감,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여하면 나는 그 사람과 협동하기 좋아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벼운 호감을 공유해주는 분을 만났어요. 회의에 온 이분은 사탕 하나씩을 나눠주시는데 사실 그분의 이미지는요, 마치 영화배우 마동석 씨처럼 굉장히 무섭고 터프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사탕과 초콜릿을 저에게 나눠주면서 혼자 먹기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 지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드립니다. 그 회의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요. 저희 모두는 그분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조금 더 편의를 봐주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죠. 물론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되면 안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연대감에 호감에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결부되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가 더욱더 쉬워지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좁은 빙하 위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장면, 언제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와 북극곰 가족의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장면이나 이런 일들이 나의 일로, 즉 자신의 일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
저희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가요? 바로 오늘 아침 내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상수도시설은 정말이지 훌륭하죠.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물이 잘, 그리고 언제나, 게다가 마치 공짜처럼 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펑펑 쓰게 되는 공짜의 심리가 바로 우리가 물을 쓸 때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심리학적 습관이죠. 나는 원래 샤워를 10분 정도 넉넉하게 해. 빨래는 한 번 더 헹궈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거지는 흐르는 물에서 해야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활 속의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물을 흥청망청 쓰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죠. 보통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고 훨씬 더 빨리, 게다가 오래 가게 되는 게 심리적인 특성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나쁜 습관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상태에서,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좀 더 크게 신경 안 써도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바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쁜 습관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충분히 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나쁜 습관을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나쁜 습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30년도 남지 않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가 물 부족을 겪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자, 저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는데요. 정말 나부터라도 무엇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심리학을 활용한 대안을 한 번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먼저 남의 일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수도검침원께서 집에 오셔서 검침을 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수도 계량기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쉽게 내가 쓴 물의 양과 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이 물 수요가 많은 계절엔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심리적 거리감이 일단 좁혀졌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습관으로 이 소중한 물을 제대로 쓰고 또 아껴 쓰는 그런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절수형 변기를 사용한다든지, 세탁물은 자주 빨기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든지, 설거지는 설거지통에 담아서 하거나 식기세척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일상의 좋은 습관들을 체득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인 다음 아까 소개해드린 스마트 수도 계량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한다면 이 습관은 나의 일상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물절약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점수, 어떤 스코어, 어떤 순위로 나오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전국 프로 물 절약러 실시간 랭킹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영역들이 있죠. 바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넛지. 이 넛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넛지는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이나 현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과격하거나 강압적인 개입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죠. 물 부족을 걱정하는 심리학자로서 이런 넛지를 기후위기 대응과 물 절약 아이디어에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벌써 제시하고 계시더군요. 요즘 식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식 집사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재밌는 너츠입니다. 바로 빗물을 받아 물 조리개로 사용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너츠죠.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시는 경우 물 사용량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몇 해 전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영국에서는요, 국민들에게 욕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를 아예 공식적으로 공포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그래도 나는 욕조를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스윙 욕조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평소 쓰는 물의 단 20%만으로도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다네요. 그야말로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활용 가능한 물 절약 너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다, 물 부족이다, 엄청난 캠페인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물 절약 습관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하는 습관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요? 물을 사용할 땐 물만 쳐다봅니다. 멀티태스킹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멀티태스킹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물을 쓸 때만큼은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 그리고 샤워기를 통해 나오는 물, 저는 이 물을 꼭 쳐다보면서 그리고 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집중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꾸 이것저것 하면서 그저 물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오는 물, 지금 나에게 도달하고 있는 이 물을 한 번쯤 제대로 응시하면서 그 물을 사용해 보시면요, 의외로 함부로 흘려지고 낭비되는 물이 있다는 걸 금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아이고, 물을 쓰는데 집중하면서 쓰자 라고 하는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물 절약 노후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은다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높은 파도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